확진 환자 발생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21명이 증가한 6,725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1,472명은 전국 59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810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45명입니다. 어제 하루 20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126명이 추가로 입원 및 전원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213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4,361명입니다. 완치율은 약 64.8%입니다. 총 확진 환자 6,725명의 감염 유형은 신천지교인 4,257명, 고위험군 시설 집단 467명, 기타 2,00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환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병원에서 총 1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2명, 달성군 소재 대실 요양병원에서 1명, 달성군 소재 제2미주병원에서 11명, 동구 소재 파티마 병원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또 정신병원 환자 전수 진단 과정에서 동구 소재 대동병원에서 1명의 환자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접촉으로 3명, 해외 입국자 중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적각 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현황과 상세한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대구시 감염병 지원단 김신우 단장께서 역학조사 진행 상황과 최근 동일한 집단 격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사유를 김종현 부단장께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 집단 및 시설에 대한 전수진단검사 실시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 근무 간병인 전수진단조사 검사 결과입니다.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61개소 2,425명 중 2,423명은 음성, 2명은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5개소는 706명 전원이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종합병원 등 56개소는 1,719명 중에서 2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신병원 환자 전수진단검사 결과입니다. 어제까지 전수조사 대상 16개소 2,422명 중 2,421명은 음성, 1명은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입국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해외 입국객은 524명입니다. 이 중 398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37명이 음성 판정을, 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52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126명은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 수용을 위해 지정된 생활치료센터 중 4개소가 사용이 종료됨으로써 현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간 평균 2명이 입소하는 등 3월 15일 이후 입소자는 감소 추세입니다. 또한 완치되었거나 병원 이송으로 총 2,283명이 퇴소하여 16일 연속 퇴소자 수가 입소자 수를 초과하여 현재 939명이 입소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6개 핵심 센터 운영 원칙을 세우고 정부의 해외 입국자 임시 검사 시설로 사용할
전천 건강보험 인재개발원, 충주기업은행 연수원은 조만간 사용을 종료합니다. 김제 삼성생명연수원, 보건사회복무연수원은 현 상태에서 입소자 수 감소 추이를 감안하여 통폐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비상사항에 대비하여 즉시 입소 가능하도록 6개 핵심 센터에 예유공시를 확보할 예정이며 향후 초, 중고 개학에 따른 학생 확진자 발생 시 우선 입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우울증, 자살 충동 등으로 최근 일주일간 8명이 전원 조치되는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8일 이상 입소자 12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강화하고 전원 조치를 검토하는 등 장기 및 해소자 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대구광역시 긴급생계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1일까지 30일간이며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지침에 따라 방문 신청은 4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하고 방문 신청은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긴급생계지원금은 4월 10일 등기 우편물로 발송을 시작으로 신청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5월 9일까지 지급됩니다. 대구시는 긴급생계자원 지급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궁금한 점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이 신청도 받기 위해 긴급생계자금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콜센터 803-8700번으로 문의하시고 기존 120-9을 콜센터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은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지역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과 전자화폐, 정액형 선불카드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빠른 4월 10일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명 혼잡성과 위험성과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 주시고 방문 신청 시에도 그동안 보여주신 높은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신우 단장께서 환자의 건강 상태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영시 기준으로 3분의 사망자가 계십니다. 112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남자 57세십니다. 기저질환으로 조현병, 당뇨, 고혈압이 있었습니다. 제2미주병원에 입원을 2015년부터 장기간 하고 계셨습니다. 3월 28일 날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고 당일 대구의료원으로 전원을 가셔서 치료 중에 4월 1일 날 02시 33분에 사망하셨습니다. 113번째 대구에서의 사망자는 남자 46세입니다. 어제 매스미디어에 관심을 받았던 분이신데 기저질환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과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3월 2일 날 발열이 있었고 3월 3일 날 기침 가래, 3월 7일 날 코로나 확진을 받으셔서 대구 동산병원에 3월 7일 당일 날 입원하셨고 3월 10일 날 산소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3월 14일 날 기관삽관을 해서 인공호흡기를 다셨습니다. 3월 21일 날 에크모 사용을 하면서 치료 중 저산소증이 극복되지 않고 4월 1일 날 4시 10분에 사망하셨습니다. 대구에서의 114번째 사망자는 남자 74세입니다. 기저에 뇌경색, 편마비, 부정맥 등이 있으셨습니다. 김신요양병원에 1월 21일부터 입원 중 3월 10일 날 코로나 확진을 받으셨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에 3월 14일 날 전원 가셔서 치료 중
4월 1일 날 23시 45분에 사망하셨습니다. 인공호흡기 이상의 중증으로 치료를 하고 계신 최중증이죠. 33명 계십니다. 에크모는 8명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40대 사망자가 생긴 게 잘 없었는데 처음 발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80대는 18.8% 사망률이 있고 70대는 7.0%, 60대는 1.9%, 이렇게 50대는 0.4% 정도 있으신데 지금 이렇게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폐의 기능이 돌아오지 않고 저산소증이 극복되지 않아서 사망하시는 사례가 생겼는도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비교적 젊은 연령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다, 이런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김종년 부단장이 역학조사 진행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4월 2일 역학조사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0시 기준 추가 확진자 21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입니다. 21명 중 기타 확진자의 접촉자가 19명, 역학조사 중이거나 불명의 경우가 2건입니다. 확진검사 경로별로는 접촉자 조사에서 19명, 간병인 전수조사에서 1명, 기타 사례가 1건입니다. 기타 사례는 전남대학교 학생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발생한 주요 역학조사, 시행된 주요 역학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어제 환자 한 사람과 종사자 한 사람이 각각 발생하여서 누적 12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제2미주병원에서 어제 환자 8명, 종사자 4명으로 총 147명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건이 아까 부시장님 브리핑과 다른 것은 경북대학병원으로 전원된 분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대실요양병원에서 어제 종사자 한 분이 추가 확진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파티마 병원에서도 종사자 한 분이 추가 확진되어졌습니다. 어제 최근 실시된 간병인 조사 결과 확진되어진 2건에 대해서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동산병원의 발생 사례입니다. 대구 동산병원의 발생은 3월 31일 실시한 간병인 전수조사에서 남자 46세 분이 확진되었고 확진 당시 증상은 전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대구 동산병원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파견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 분이시며 3월 19일부터 근무를 하셨습니다. 개별 역학조사 결과 특별히 의심할 만한 감염원은 없었고 본인 진술에 따르면 근무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과정에서 부주의한 사례가 있었다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근무 시에 레벨 D 방호복을 입고 근무를 하였고 나머지 시간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내에서 함께 치킨을 먹었던 동료 한 명과 마스크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잠깐 대면한 한 사람을 밀접 접촉자로 분류해서 자가격리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에 근무 이외의 시간에도 대부분 기간 동안 항상 마스크를 끼고 자차로 숙소를 출퇴근하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린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신병원 사례입니다. 한신병원은 재활병원으로서 환자 268명과 종사자 294명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3월 27일 간병인 전수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당시 미결정으로 나왔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수차례 미결정이 나와서 재검을 통해서 3월 31일 날 확진되었습니다. 확진된 간병인은 여자 72세이시고 확진 당시 역시 증상이 없으셨습니다. 이 한신병원은 이전에 2월 26일, 27일 원내 확진자가 발생되어서 유행 사례가 있었던 병원으로 3월 12일 날 코호트 격리가 해제된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4월 1일 날 현장 역학 조사를 통해서 6층 이분이 담당하였던 602호가 속해 있는 6층의 접촉자 71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환자 1명이 양성, 미결정이 1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추가로 확진된 환자는 남자 70세로 뇌출혈과 편마비,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6층 병동에 대해서 이동 제한 조치를 하였고 환자가 나온 602호는 이 간병인이 담당하였던 602호는 코호트 조치, 그다음에 6병동 직원 전체에 대해서 제한적 이동 조치를 하였고 오늘
전체 직원과 환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진자가 발생한 대동병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동병원은 정신의료기관으로서 환자 254명, 직원이 136명입니다. 4월 1일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남자 56세 501호 입원 환자분이 확진되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분은 3월 5일 입원하신 분으로 최초 증상은 3월 31일 피로 무력감을 나타내신 이외에 별다른 증상은 없으셨습니다. 기저질환으로 사고로 인한 뇌손상을 가지고 계시고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저희가 어제 5층 직원 21명과 유증상을 나타내는 환자 6명에 대해서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5층 전체를 소독하고 코호트 조치를 하였습니다. 역학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밀접 접촉자 코호트에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기관이나 정신병원 등 특정 병원에서 코호트 격리는 확진 환자를 제외한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하는 코호트 격리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코호트 격리 이전에 이미 감염되었다가 일정 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확진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최대 잠복기가 14일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그보다 오랫동안 잠복해 있다가 발병되는 사례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례들은 저희가 막을 수가 없는 사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격리된 밀접 접촉자 중에서 코호트 격리 기간 동안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이분들을 격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3일 간격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 특성상 전파력이 매우 높고 무증상 감염 사례가 많아서 한계가 있는 점은 한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결국 코호트 격리된 환자들의 이동 제한과 의료진들이 감염 관리 원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느냐가 관건이고 이를 엄격히 지켜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